사건이 담긴 사고 영상 속 숨은 1%를 찾아 분석합니다. 김철의 블랙박스. 늦은 시각 도로 위를 달리던 중 내 차량 앞을 갑자기 무언가가 가로막는다면 사고를 피하기는커녕 대형 참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마주한 도로 위의 사고 차량 여러분이라면 피할 수 있겠습니까? 캄캄한 새벽에 산길을 가고 있었어요. 왕복 2차로. 근데 갑자기 앞에 시커먼 게 과연 뭘까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밝게 보이죠? 깜깜한 시간인데요. 잘 가고 있는데요. 저 뭐야? 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충돌했습니다. 시커먼 거. 저 뭐죠? 실제 상황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깜깜할 것 같아요. 가로등도 없고요. 이거. 그렇네요. 뭐가 누워있네요. 넘어져 있어요. 커다란 덤프 트럭이 옆으로 쓰러져서 배를 보이고 누워있네요. 길을 갖다가 이제 막아난 느낌이 들더라고요. 순간에 앞에서 와서 길을 찬다고 보니까 이미 그 앞에는 크게 키 큰 게 앞에 막아가 있는데 보니까 아이고 이제는 죽었구나 싶어서 엉겹길에 나도 모르게 핸들을 꺾였는데 대형 차량이 넘어져 사고 수습 중 제보자의 차량과 2차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이 사고로 제보자의 차량 폐차됐습니다. 벨트를 끌려니까 땅이 툭 떨어지더라고요. 옆문을 열어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뒷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문을 열어가 나오는데 나오는 그 순간이 그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하겠다. 보험 담당자한테 몇 대 몇 비율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8대 1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제보고 8이라 그러더라고요. 컴컴한 밤에 가로등도 없고 시커먼 차가 옆으로 누워 있었는데 미리 보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제보자가 들이받았다고 제보자가 가해 차량이라고요? 허허. 그렇다면 일반 운전자들은 경찰이나 보험사 의견에 동의할까요? 누가 가해 차량인지 투표해봤습니다. 3,300명 이상이 참여했는데요. 덤프 트럭이 가해 차량이다가 67%, 제보자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은 불과 18%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사고 누가 더 잘못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저 멀리서 뭐가 껌뻑껌뻑 하는데요. 저게 뭘까요? 하나만 껌뻑껌뻑 하는데. 예, 깜빡거리는 작은 불빛의 정체, 대형 차량의 후미등입니다. 가로등 같은 게 아니에요. 시골길 가다 보면 커브길에서 조심하라고 껌뻑껌뻑 하는 거 하나씩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야광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건너편이니까 저게 뭘까? 신경 잘 안 쓰입니다. 그래서 저걸 무시하겠습니다. 마치 저 멀리서 동이 토는 듯이 보이지만 해 뜨려면 아직까지 1시간도 더 남았어요. 컴컴한데 이때 보이는데요. 밤에 하양등 50m 안 보입니다. 모든 게 시커멓죠. 바닥도 시커멓고 하늘도 시커멓고 옆에 산도 시커멓고 반사되는 야광색이라도 있으면 보일 텐데 옆으로 내서도 안 보이는 거죠. 군인들 작전할 때 시커멓게 칠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의장하고 이렇게 커다랗게 누워있을 걸 어떻게 예상도 못하죠. 하지만 제보자에게도 아쉬움은 있어요. 상향등 켰더라면 미리 발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감안해서 누워있던 차 70, 제보자 30으로 보입니다. 도로 위에 안전한 차량은 없습니다. 어두운 길일수록 안전 운전은 필수. 특히 상향등은 생명등과도 같다는 사실 잊지 말고 필요할 땐 꼭 켜고 다니는 습관 기르시길 바랍니다. 가족이나 친구들 태우고 가다가 잠시 지하철역에서 내려주는 경우 있죠. 잠깐 섰다가 출발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인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예, 지하철역에 동승자를 내려주기 위해 잠시 정차한 건데요. 그런데 그때 다시 출발하던 그때 아찔한 사고를 경험했습니다. 2층 버스, 커다란 버스를 붙였는데요. 제보자는 뒤에서 버스 오는 거 못 보셨나요? 사이드미러를 계속 보면서 갔는데 사이드미러 상에서는 3차선에 차가 없었어가지고 없다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가는 도중에 그럼 그 버스는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후방 영상 보시겠습니다. 그렇네요. 여기 3차로 차가 없었네요. 없었는데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버스가 깜빡이를 안 켜고 2차로 3차로 들어왔군요. 밀고 제보자 차량과 버스의 1차 충돌에 이어 옆에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도 갑작스럽게 피해를 보고 말았습니다.
버스는 2차로 3차로로, 제보자는 4차로 3차로로 동시변경이죠. 동시변경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깜빡입니다. 그리고 누가 더 먼저 들어왔는지. 버스가 먼저 3차로에 들어왔고요. 버스가 들어오는데 제보자가 들어가면서 일어난 사고네요. 제보자는 왼쪽 깜빡이 켜고 들어갔나요? 사고 당시에는 이제 제가 깜빡이를 켜긴 했는데 비상등을 끄진 않은 상태였어가지고 그냥 비상등은 킨 거로 거의 비상등 킨 거와 다름없었죠, 사실. 버스 입장에서는 저 앞차가 비상등 켜고 있으니까 계속 오랫동안 서 있을 건가 보다. 그러고 들어오다 일어난 사고로 보여지는데요. 이번 사고 경찰이나 보험사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버스보다 제가 더 과실이 크다. 라고 정도만 원래 돼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비율은 뭐 밝히진 않았었는데 나중에 이제 100대 0으로 안 하면은 이제 그 경찰에 신고를 할 거고 그럼 너는 그 면허 정지를 당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100대 0으로 처리 중이죠. 제보자의 잘못은 차를 세우지 말라는 주정차 금지구에 차를 세웠다가 출발한 거. 그 점은 잘못됐어요. 하지만 버스가 깜빡이 켜지 않고 쑥 들어온 그것도 잘못이죠. 깜빡이, 이것은 신호예요.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는 것은 일종의 신호 위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섰다가 출발한 차가 더 잘못이다라는 견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깜빡이 안 킨 버스도 위험해요. 따라서 50대 50으로 보고 싶습니다.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 지시 등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도로의 흉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주차장. 욕설은 기본이고요. 머리채까지 잡으면서 더 격해지는 두 사람의 싸움. 원인이 뭘까요? 주차 때문입니다. 서울의 한 주차장, 이곳엔 운전자들에게 주차 매너를 권하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차량들이 옆 차량과 바싹 붙어서 주차돼 있죠. 아예 주차선을 넘겨서 다른 차량이 주차할 수 없도록 해둔 차량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내릴 수 좁을까요? 있게, 탈 수 있게 어느 정도 공간을 내비둬야지 자기 편하자고 그러는 거는 솔직히 나쁜 거죠. 뭐 아무리 바쁘다 그래도 그렇게 붙여놓으면 문 열 때 이제 문콕토하고 이게 좀 너무 바짝 붙여놓으면 좀 사실 예의가 아니죠. 예, 문 열고 내릴 때 상대방 차량에 문이 부딪히는 이른바 문콕 시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주차 문제로 이웃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로 주먹질을 한 이웃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고요. 주차 시비로 상대 차를 수십 차례 들이박은 네. 30대가 재판에 넘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분풀이를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요. 각종 흉기를 동원해서 위협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차 시 운전자들이 조금만 배려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너무 무섭지요? 어휴, 저러면 안 되죠. 아찔합니다. 어머나. 와, 야, 이거 진짜 감정이 크게 상해. 주차 문제로 다툼이 생겨서 폭력 사태로 이어졌을 때 더 크게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에서는 사소한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차할 때 나만 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주차 라인이 여유가 없어요. 나만 내리기 편하게 주차 라인 물고 쓰면 그 다음에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 주차 라인 거기에 가운데 딱 정위치에 주차하는 그것도 에티켓이겠죠. 예,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은 주차할 때 옆 차량에 피해를 주진 않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